MK 문쌤입니다. 이번에 승격 테스트 겸 월말 평가 대신 진행됐던 시험에 대해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난이도가 조금 쉬워서 오답이 발생한 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넘어가고요. 11번부터 좀 해설 강의를 찍으려고 하는데 다만 11번, 12번 두 문제는 전원이 정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1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13번 이전에 다른 문제들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은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부터 갈게요. 자, x분의 1이 5일 때 이 식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이거 우리 중3 때 사실 꼭 풀어봤어야 될 대표 문제격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우리 조합을 하는 순서만 조금 바꿔서 식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순서를 바꿔주는 이유는 일단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문제에서 주어진 x-x분의 1이 5라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일단 뒤에 보이는 이 괄호 안의 값 우리가 5라는 거 알아. 따라서 마이너스 15로 쉽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문제인데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 우리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연계돼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 제곱해주고 플러스 2를 했을 때의 전개한 결과랑 똑같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15까지만 해주면 결국 5의 제곱을 마이너스 13, 따라서 12라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쌤,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전개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로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 약분 하면 마이너스 2가 갑자기 생겼어. 얘를 없애주면 요 놈과 요 놈만 남기 때문에 플러스 2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인쇄의 화질이 안 좋아서 오답이 좀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트랙의 폭이 4m로 전부 다 일정하대요. 이거 바로 우리가 문자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짧은 원의 반지름을 x로 두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긴 원의 반지름을 x 플러스 4로 둡니다. 그런데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80파이래요. 따라서 식을 쓰면 x 플러스 4의 제곱 파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요. 여기서 빼기 x 제곱 파이를 해주면 이게 80파이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파이는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소거를 해주고요. 결국은 이 전기에서 얘 빼주면 80이다. 따라서 식 어떻게 쓰죠? 8x 플러스 16은 80. 따라서 8x는 64, x는 8이라는 결론이네요. x가 8이래요. 그럼 여기가 8,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하얀색 점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원의 둘레 구하면 될 거야. 반지름은 8과 12, 딱 절반. 자, 8 더하기 2를 해줘도 될 거고요. 그러면 10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원의 둘레 어떻게 돼야죠?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 r에다가 10을 넣으면 따라서 20파이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 1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어려워 보이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일 때의 한 근이 p래요. 이거 이렇게 구하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의 공식을 써서 p가 어떤 수인지 확인하고요.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싹 다 대입하면 되었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예요.
다만 출제자의 의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요, p의 제곱을 구해서 그거를 여기 p의 제곱에 그리고 여기에도 p의 제곱에 연관돼서 대입을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은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래요. 그러면 x 자리에 p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을 한다는 거네. 한 근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고, p 제곱은 2p 플러스 1이에요. 2차식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2차식, 뭐 2차 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를 1차로 변경해서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모부터 갈게요. 3 곱하기 p제곱인데 p제곱은 2p 플러스 1이라면서 그리고 뒤에 p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너스 1까지. 자, 분자 볼 겁니다. 분자는요 2p 제곱 곱하기 p로 바꿔도 되고요. 혹은 2p 제곱 플러스 p 제곱으로 바꿔도 될 겁니다. 어떤 걸 써도 다 문제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식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분모부터 정리하면 6p 마이너스 p는 5p.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만 남을 거고요. 분자는 2p 제곱 곱하기 p야. 그러면 p 제곱 대신에 우리는 또 2p 플러스 1을 써주고요. 곱하기 p로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일단 가고 분자는 4p 제곱 플러스 2p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2차가 나타났어요. 또 정리해 볼까? 5p 플러스 2분의 4 곱하기 p제곱. p제곱은 2p 플러스 1로 대체를 해주고요. 뒤에 있는 2p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면 5p 플러스 2분의 8p 더하기 2p는 10p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답은 2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었어. 자, 16번. 지난번에 서연이가 좀 따로 물어봐서 제가 하다가 저도 조금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인데, 일단은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가 이 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중근을 가질 때라는 건 결국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완전제곱식이다. 두 번째,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의 값이 0이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두 근을 가진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1번 혹은 2번을 사용하면 되는데 1번을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내용이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전형적으로 2번 방법으로 풀면 돼. 판별식은 우리가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자, 여기서 b랑 a랑 c는 뭔데요? 이거 우리 일반형의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된 일반형에서 x제곱의 개수를 여기, x의 개수를 여기 b, 맨 뒤에 있는 상수를 c 자리에 넣는 그 방식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판별식을 여기에 있는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b제곱이야. 얘는 x 1차에 대한 개수죠. 마이너스 8이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a는 우리가 x제곱의 개수죠. x제곱의 개수 여기 똑같이 a로 표현되어 있고요. 맨 뒤에 있는 c는 상수. 근데 이 문제에서 상수항은 4b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 결과는 0. 따라서 64 마이너스 16ab는 0. 64는 16ab이고요. ab는 무조건 4라는 최종 결과. AB가 4다? 우리가 중1 반비례 배울 때 했잖아요. 조금 더 식을 변형해 보면 A는 뭐야? B분의 4. B는 뭔데요? A분의 4.
이거 우리 표현하는 거 반비례잖아. 반비례면 일단 포물선일 겁니다. 직선은 다 탈락. 결국은 4번 아니면 5번인데요. 어떻게 알죠? 위에 분자가 양수야. 그럼 우리 1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A가 1일 때 B가 4, A가 1일 때 B가 4 식도 만족을 하네요.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문제. 17번 볼게요. 자, 이거 일단은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요 움직였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랬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자, 일단 빨리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자. 표준형 바꾸는 이유는 꼭지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꼭지점의 좌표를 2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4만큼 오히려 거꾸로 이동시켜주면 요놈의 꼭지점을 알 수 있고요. 그 꼭지점을 아는 순간 우리는 표준형식을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이 이동한 만큼을 우리가 해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거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점을 이동시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x 자리에 이 이동한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x축으로 2만큼 움직였다? 그럼 x-2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도 x-2로 바꿔주는 거고, y는 자 뒤에 플러스 c의 영향을 받는데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를 추가로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꼭지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 2차 방정식의 꽃은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 표준형 바꾸자. x제곱 플러스 자, 한 번에 그냥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2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자, 좀 더러워졌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얘를 다시 x축 이만큼 빼주자. 그러면 요놈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겠네. 너무 헷갈려? 다시 해봐. 마이너스 6에서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2.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12로 될 거야. 꼭지점 아주 올바르게 잘 찾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꼭지점을 가지고 표준형 형태를 이용해서 식을 써봅시다. 근데 우리 x제곱의 개수는 1인 거 아니까 이 앞에 더 이상 뭐 붙는 수 없는 거 알아요. 자, y는 괄호 열고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8로서 식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얘 바로 전개하면 결국은 처음에 원래 있던 식의 일반 형태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에다가 8 빼면 28이 되겠네. 따라서 b는 12, c는 2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우리 공수 2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평행이동 그리고 추가로 대칭이동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개념 정말 중요해. 여러분, 물론 공수2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꼭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학습하셔야만 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져요. 자, 18번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 아래 그림과 같대요. 이거 보고 우리 바로 한 번에 알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 b는 어떨까요? 자, 요놈의 축의 방정식이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다는 건, 자, 축의 방정식 쓰는 방식이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단 말이에요. 일반형에서의 a랑 b를 이용한 게. 그러면 우리가 a가 지금 양수인 거 알아요.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양수에 가 있죠. x가 양수이잖아. 따라서 이 결과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a도 이미 양수라는 걸 알아. 그럼 b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b는 음수. c는 어떨까? 여기에서의 c는 y절편. y절편 어디 있죠? 여기. y절편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네요. 자, 그럼 우린 이제 a와 b, c 이 세 가지의 부호를 결정 지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y는 c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에서 부호를 판단하면 cx는 음수, ax는 양수, 뒤에 b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까지 묶어서 양수. 따라서 y절편은, 새로운 그래프의 y절편은 양수. 양수인 거 찾아봅시다.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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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자, 얘는 음수네. 탈락. 자, 어쨌든 처음부터 a를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이따가 또 까먹을까봐 마이너스 b를 자체를 양수로 놓고 이거부터 본 겁니다. 자, 일단 a가 c가 x제곱의 개수, c가 음수래. c가 음수? 그러면 위로 볼록이겠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c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만 찾으면 1번과 3번은 탈락. 1번과 2번은 탈락. 3번과 4번 중에 고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우리가 양수라는 걸 알아. a 양수라는 거 바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뭔가를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C와 A를 비교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을 보자고요. 원래 일반형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거는 X1차의 개수였어. 따라서 새로운 식에서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0분의 A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요놈이 뭔지는 몰라. 우리가 알아내야 돼. 다만 C 우리가 음수인 거 알고 A가 양수인 거 알아. 그러면 음수분의 양수 앞에 마이너스까지 하면 이 놈은, 새로운 축의 방정식은 양수가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양수를 찾으면 얘는 음수니까 탈락, 얘는 양수니까 정답. 이렇게 3번이라고 체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9번.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일 때 방정식 요놈은 0에서의 두근, 새로운 두근의 합은, 자 볼게요. fx는 0이래요. 이때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래. 따라서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서. 다만 fx가 1차식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인지 1인지 2인지 뭐 그런 힌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 뭔가 a라는 개수를 꼭 붙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꼭 이거 빼먹지 않는 습관 들이셔야만 고등 수학에서도 많이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래요. 이거 전개해야 되나? 전개해도 알파 베타의 두근의 곱은 또 우리가 모를 텐데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아 보이진 않아. 그럼 다음 조건에 집중해 봅시다. F의 3x 마이너스 5도 결국은 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x 대신에 3x 마이너스 5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f에 대한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다항식을 가지고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x 대신에 3x 마이너스 5로 변형,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두 개의 식의 결과는 똑같아. 그리고 둘 다 0을 만족시켜. 자,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식에서 우리가 새로운 근을 찾으려고 하면 이 x가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항이 0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근이라는 게 어쨌든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0이래. 그러면 이 괄호, 첫 번째 괄호가 0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라는 거거든. 이때 이 0을 만족시키는 x값 혹은 뒤에 있는 괄호를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게 바로 새로운 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가 0, 또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가 0인 x값을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식 좀 변형할게요. 3x 마이너스로 묶어서 5 플러스 알파, 3x 마이너스 5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 x는 3분의 5 플러스 알파, 또 여기서의 새로운 근은 3분의 5 플러스 베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 문제의 질문이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새로운 fx는 아니고 3x-5가 x 자리에 투입됐을 때 새로운 근이잖아요. 이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합을 구해라. 따라서 3분의 5 플러스 알파 플러스 5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거고 3분의 10 플러스 알파 베타의 합. 근데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2라는 거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0이 따라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네요. 자, 마지막 20번. 이것도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1학기 시험 대비를 했다면 많이 나왔던 문제, 이 2차 포물선 어떤 문제들을 활용 문제를 종합하는 대표하는 대표 문제죠. 자, 볼게요. 이렇게 표현되는 포물선이 위로 볼록인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인 게 하나가 있대요. 그런데 두 포물선이 서로 교점을 가져. A라는 점과 여기 초록색 포물선의 꼭지점. 이 두 점이 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 조건에서 선분 AB가 6이래요. 이 길이가 6이래. 그러면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의 차이는 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꼭지점은 P, Q. 왜? P랑 Q 여기 있잖아. 그러면 점 B는 우리가 따로 알 수는 없지만 P 플러스 6, Q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두 점은 이 y는 x-1의 제곱의 포물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p, q도 대입 가능하고요. p 플러스 6, q도 대입이 가능해. p, q를 먼저 넣을게요. 얘를 넣으면 q는 p-1의 제곱. 또 얘를 넣으면 어떨까? q는 p 플러스 6, -1의 제곱. 근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둘의 모든 함수값은 둘 다 q야. 식의 값은 둘 다 q. 따라서 두 식의 우변은 서로 또 같은 거네. 자, 바로 가보자. 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밑에 식 p 플러스 5가 될 거야. 그럼 p 제곱 플러스 10p 플러스 25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얘 바로 정리하면 속어 2p 넘기자. 그러면 12p는 마이너스 24.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p-2라는 거 구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하자. y는 x-1의 제곱의 꼭지점이 여기야. 그 꼭지점도 지금 파란색 포물선을 지난다는 거거든요. 이 꼭지점 우리 좌표 알죠? 1,0. 1,0이 또 이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넣어보자. 근데 Q를 먼저 알아놔야겠다. Q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P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Q. 따라서 Q는 9. Q도 알아냈다. 9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0을 넣자. 그러면 Y는 A. 1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변경. 제곱 플러스 Q. 9. 그랬을 때 Y 값이 0. 따라서 정리하면 9a 플러스 9가 0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 그러면 돌아와서 얘도 마이너스 1. 자, 뭐 하래요? APQ 3개의 곱을 구하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9는 18. 자, 이렇게 20번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중3, B3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우리 형원이, 동우, 예린이, 지후, 하은이, 형선이, 종환이, 그리고 나연이, 시연이, 마지막으로 서연이까지 그동안 너무 한 반에 있으면서 좀 더 추억을 더
더 많이 쌓지 못한 거나 싶지만 다들 스스로의 학습을 위해서 결정된 이상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힘드신 거 얼마든지 상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꼭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편하게 다가오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화이팅! 감사합니다.